안에 단어 넣어보겠네요. 이거 시조예요. 시조인데 여기서 보면 행으로 돼 있죠. 초장, 중장, 종장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죠. 봄입니다. 봄. 암, 여울, 빅장 풀어 구름을 심어두고. 여기는요 지금 종장이에요. 종장. 위에 두 개는 없앴어요. 제가 옆으로. 그냥 앞에 거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초장은 여기서 이건 암여울 빗장 풀어 구름을 심어두고 이렇게 했거든요. 빗장을 풀어입니다. 빗장을 여기가 을자가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3, 5 해야 돼요. 어꾸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를 3, 4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시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꾸를 이렇게 한 겁니다. 빗장을 풀어입니다. 자, 초장 눈썹에 말라붙은 가려울고 닦기 허기진다. 무엇이 허기질까요? 지난 시간 허기진다 그랬습니다. 들목을 잠깐 지나는 빗방울에 여기도 쪽물 나왔네요. 쪽물 들면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뭐 텍스트를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앞에도 쪽물 나왔죠?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산 넘어 그늘은 깊어 가려울고 닦고 그리움을 품는다. 아시겠죠? 초장, 중장, 종장. 앞, 여울, 빗장, 풀어는 빗장을 풀어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시조 짓는 순서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시조를 가끔 씁니다만 처음에 시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떤 글이든지 발상의 단계가 있잖아요. 발상,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그 다음에 소재를 이제 취합하고 도입을 해야 돼요.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퇴고하고요. 감상의 단계. 이런 대체적으로 5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산 넘어 그늘은 깊어 그리움을 품는다 그랬거든요. 산 넘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완전히 틀려요. 산 넘어와 산 넘어는 완벽하게 틀린 단어입니다. 그래서 넘다가 동사예요. 기본형이에요. 넘다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벗어나다 지나다 그런 말이에요. 도둑이 담장을 넘었다 할 때 넘어예요. 똑같은 산 넘어가 있어요. 산을 넘어는 산을 지금 넘어가는 행위고요. 산 넘어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 맞습니다. 이게 넘어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로 가로막힌 상으로 저쪽 또는 그 공간, 그게 넘어라는 얘기예요. 화단 넘어가 회관 넘어가 우리 집이다. 저 담 넘어가 밭이다 할 때 넘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담 넘어 가면 우리 밭이다. 담을 넘어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넘어와 넘어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네요. 여기에는 모두 꽃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는 금강초롱이에요. 요즘은 이제 금강초롱 많죠. 좀 있으면 이제 많이 핍니다. 이 화방초라고 그래요. 화방초. 금강초롱 화방초인데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고요. 초롱꽃과 여러 해살의 풀이에요. 꽃말은 가련한 마음, 각시와 신랑 그렇습니다. 초롱이라는 말은요. 초롱 옛날에 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촛불로 켜는 등 하나거든요. 한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르 머리맡에 다소곳이 마음의 문패로 걸고 싶은 꽃. 기르 머리맡. 초롱이니까 이정표를 세워주면은 삼거리에다가 등을 하나 밝혀주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길 후미는 곳이나 갈라지는 곳 같은 데 보면 가로등을 세우잖아요. 살펴가라 그 말이에요. 또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르머리맡에 다소곳이 마음의 문패로 걸고 싶은 것. 마음 문패는 내가 대표적으로 저 꽃
아, 너는 무슨 꽃을 좋아하냐? 그럼 저는 이제 사실은 백일홍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에서는 마음은 문패로 걸고 싶다. 은유법입니다. 폐허 잠 속에서도 어려운 어떤 여건이라는 얘기예요. 폐허 잠이라는 것은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냥. 잠을 자듯, 1000년 동안 잠을 자듯 폐허가 돼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은 있었거니 구름 깊숙하게 숨겨둔 기운생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 구름 멀리 기운생, 오늘 기울다 또 나오죠. 답은요 132입니다. 기운생을 일으키기 위해 제 몸의 90도를 긋는다.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애움길에 초롱을 걸어. 애움길은 바로 굽어 있는 길이죠. 애움길에 초롱. 촛불을 켜는 등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청사초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청사초롱. 푸른 천으로 이렇게 실장각 할 때 청사초롱. 그 둘러 씌운 초롱입니다. 잘 가라 당부하는 모습이로다. 하루를 살아도 저 꽃처럼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구원이 아니겠는가. 줄쳐놓으시고 굉장히 이거는 그 사유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사유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어둠을 등이 켜지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잘 가는 것도 구원해 주는 것이지. 뭐 그 사람을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건져주는 것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좋게 미소를 짓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하는 것은 뭐 거창하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행위,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첨삭각입니다. 답은요 돌이에요. 돌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목을 돌멩이 돌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상당히 좋은 시입니다. 이것도. 돌들을 보면 허이허이 소리치고 싶다. 여기서 돌들을 즐겁고요. 돌을 보면, 돌멩이를 보면 허이허이 소리치고 싶다. 왜 그런지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략해도 되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면 돌 하면 되는데 돌멩이들 이렇게 대부분 안 쓰거든요. 그 다음에 군중이라는 그 복수 자체예요. 그게 군중이라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또 써야 할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이쪽 군중과 저쪽 군중을 같이 할 때는 그 들이라고 쓸 수 있어요. 바람들이라고 많잖아요. 그 다음 시간들, 또 시간도 이쪽 시간과 저쪽 시간을 들이라고 쓸 수 있어요. 크로노스와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으면 시간 들이니까 두 개로 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써도 돼요. 강가의 새를 쫓듯 허공을 확 휘젓고 싶다. 돌 허이허이 소리치고 너 날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쫓다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쫓다는 있는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고요. 쫓다는 추구하다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들쑥날쑥 모여있는 돌들. 여기서는 그냥 옹기종기라고 해도 되고 들쑥날쑥도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네. 저것들은 어느 별에서 날라온 새일까? 돌멩이들이죠. 여러분 고칠 것은 없는데 어느 별에서 날라왔는지 이 돌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네. 운석처럼. 네. 가만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는 돌들. 그러니까 돌들이 지금 강가에 있네요. 이렇게 지금 강가에 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강가에 이제 갈대밭 아니면 돌이 있잖아요. 예, 그 돌들이 그 강 가상으로 이제 물은 가운데로 흐르고요.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는 걸까? 돌들끼리 지금 뭔가 얘기하는가 봐요. 새를 날리듯 물수제비를 뜨는 사람들. 물팔매질이죠. 물수제비 납작은 들어 딱 옆으로 내서 뜨면 탁탁탁탁 하고 탁 가라앉잖아요. 물수제비. 그래서
봤고요. 저들은 돌이 전생의 새라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저들은 돌은 전생이 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돌은 전생이 새라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41페이지입니다. 날개를 접은 솜새가 과묵하다. 돌이기 때문에 일단 말이 없죠. 짹짹짹 하지도 않고 새소리를 안 냅니다. 그건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폼새. 근데 품새라는 거 있잖아요. 태권도 용어. 파랑띠, 검정띠, 1단, 2단 뭐 이렇게 하고 그건 이제 품새가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돌들. 야, 이제 허이 이제 소리치니까 이제 날아오르네요. 예. 여백을 후려치는 바람처럼, 허공을 후려치는 바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한순간이나마 비상의 기쁨을 맛보고 싶었을까가 아니고 싶었을 것이다. 네, 미래형 추측으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몸을 솟구치는 것이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다. 분수를 닮았다가 아니고요. 네. 너무 좀 억진 것 같아요. 분수를 닮았다면.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다. 이 시는 제가요, 이게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깡통을 보면 꼭 턱턱 차잖아요. 길거리에 뭐가 있으면 턱턱 차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 여기서 보면은 저기 남평, 어디 드들강 쪽으로 나갔었는데, 거기 이제 돌이 자갈이 있더라고요. 발로 턱턱 차봤어요. 근데 이제 강 쪽으로 이렇게 찼는데, 그거 꼭 제가 새로 생각하고 이 글을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계속 써보면 꼭 시는 정말 가깝게 있다는 거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좀 마지막으로 오네요. 부분 감상입니다. 또 이제 새 나왔으니까 또 새 알아봐야죠. 새의 이치입니다. 참 재밌어요. 날아오르는 새는 얼마나 무서운지. 새가 다 무섭잖아요. 저도 비행기 타려면 꼭 날아오를 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내려올 때하고. 떨어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딱 올라가면은 안정적이잖아요. 아무 걱정을 안 했는데 꼭 비행기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좀 무서워서 잘 안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주도 가려면 꼭 배를 타고 가요. 비행기 잘 안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어떤 무게가 중력을 거스르는지 잘 아시죠? 중력은 뉴턴의 관성법칙 잘 알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중력이라고 해요. 떨어지려고 하는 힘.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기 위해서는 만유 인력이 작용한, 이걸 다 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과가 떨어지고 폭포가 쏟아지고 젓가락이 떨어지고 그 물체를 하여튼 끌어당기는 힘, 지구 쪽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중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가볍게 사랑하자. 기분이 좋아서. 너는 나한테 오늘도 지고 내일도 져야지.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요. 어쩜 눈이 내리고 있네. 겨울 코토엔 온통 깃털이 붙고, 여기서 깃털은 눈입니다. 지금 눈 내리는 걸 보고 쓰는 거예요. 지금 새도 눈이에요. 지금 공중에서 죽어가는 새는 중력을 거절하지 않네. 떨어지는 눈은요, 지금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탁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 눈입니다. 새가 눈이에요. 이 나래는 눈. 요즘 올해는 참 눈이 많이 와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눈이 왔는데 새벽에 왔잖아요. 바로 해가 나오니까 다 녹아버리니까 재미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길만 좀 다 녹고 산이나 밭에는 좀 하얗게 오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도 추월산에 눈이 왔는데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내가 그 사진 하나 찍어놨습니다.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 아침에 해가 비치는데 추월산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 하여튼 밤에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말이 없네. 눈이에요. 지금 눈이 다 내려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눈과 새를 오버랩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부분 감상 두 번째인데요.
탱작꽃을 보답니다. 탱작꽃. 참 탱작꽃도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탱작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 탱자 보기가 참 힘들어요. 탱자 보기가 힘듭니다. 바짝 세운 가시에도 꽃잎 한 장 안 닫히는 봄. 지금 이 띄어쓰기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가시에도 띄었어야 돼요. 여기 꽃잎 한 장 안 닫히는 봄. 이게 다 띄어쓰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십시오. 아니 바짝 세운 가시에도 꽃잎이 하나, 그 탱작꽃 이쁜 꽃이 하나도 안 닫혀요. 신기한 거죠. 신기하죠. 네. 탱작꽃 피면 여기도 띄어쓰기 해야 돼요. 누구 기억인지 알 수 없는 한 과거가 벌떡 일어난대요. 탱작꽃만 피면 어떤 과거가 회상되는 모양이에요. 이 시인님한테는. 일어나 미처 못 떨군 뒤통수 동그란 열매 하나, 문둥이 문드러진 얼굴같이 웃는. 그 탱자가요, 아시잖아요. 있기 전에는요 얼굴이 이렇게 곰보처럼 나 있잖아요. 풋탱자, 파란 탱자.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과거가 벌떡 일어나, 이 여기를 한번 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중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라고 그러죠? 예. 우리 그 잘 아는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어요. 톨스토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과거나 미래는 통제할 수가 없대요. 우리 힘으로. 쉽게. 근데 현재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과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미래에도 잘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분 감상입니다. 세 번째네요. 오리시계, 오리. 우리가 먹는 오리 있잖아요. 오리. 연못으로 들어간 발자국과 나간 발자국으로 눈은 도는. 이 말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 눈이 오면 걸어 다니잖아요. 눈밭을. 장화나 뭐 이렇게 털시고 걸어갔다 오면 해가 뜨면 그 부분부터 먼저 녹아요. 그러니까 오리가 지금 눈이 이렇게 내렸는데 오리가 자박자박하고 들어갔어요. 이게 연못으로 들어가는 발자국. 또 그 사람이 그잖아요. 이상하게 감기가 또 나오거든요. 토끼 잡이 할 때도 꼭 그렇게 토끼를 잡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지금 올무 너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놨어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간 발자국을 떼다 올무를 딱 뜨고 그대로 모르면 그대로 가요. 그냥 토끼. 확실하더라고요. 지금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거. 시침으로 웅덩이가 닫히고 광수까지 드는 시간들 참 멋있어요. 시침. 예. 초침, 시침 그러잖아요. 그 시계에는. 웅덩이가 닫힌대요. 그 다음에 방수까지 되는 시간. 오리의 털도 조밀조밀 해갖고 방수가, 물이 잘 안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 깃털에 오일이 나온답니다. 오일이 나와갖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물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하나 춥지도 않대요. 다리에는 물론 신경이 없다 보니까 전깃줄이나 이렇게 추운 게 다니면 굉장히 발 시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조류학자가 아니라. 그렇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오리는 손목이 없는 대신 뭉툭한 부리의 시간을 갖고 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손이 없어요. 부리로 모든 걸 다 해요. 오리는. 털 고르기도 하고 몸을 깨끗하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기들끼리 언어 표현 이런 모든 것을 부리로 해요. 네, 손이 없기 때문에. 오리는 손목이 없는 대신 뭉툭한 부리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 무심한 시부를 알린다. 시부. 1시 됐다, 2시 됐다, 3시 됐다. 그 시부예요. 시침과 분침이 걸어나간 연못은 점점 얼어간다. 이건 부분 감상이기 때문에 전체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좋게 써진 시입니다. 대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머릿속에는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엮어내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비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 이제 저는 어떻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자면, 올 겨울 되면 제가 60강을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는 제가 순전히 제가 어떻게 글을 60강을 순전히 어떻게 내가 글을 쓰고 있는가 제 말만 한 강의를 제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쓰려고 하면은 도저히 못 쓴대요. 언어가 굳어버린대요. 그냥 한 덩어리로. 그렇게 내 머릿속에 빙빙 도는데도 쓰려고만 하면은 이게 언어가 딱 굳어갖고 팬트 굳은 것처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한테 굉장히 질문 많이 하거든요. 방법 없어요. 해봐야 돼요. 안 돼도 해봐야 돼요. 끝까지 해봐야 돼요. 꿀이 안 나온다고 어느 정도 보면 꿀이 안 나온다고 버릴 수는 없어요. 끝까지 받쳐놓고 온도를 올리면 꿀 나옵니다. 거기서. 네, 머릿속에 있는 굳어 있는 꿀을 나오게끔 하는 것은 온도를 올린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많은 것을 경험을 한다. 그래서 몸을 달궈주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 많이 들어가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몸의 머릿속에 있는 꿀을 어떻게 빼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꿀을 빼내요. 이 시가 꿀이거든요. 그래야 독자들이 읽어요. 아, 이 시 달콤하네. 더 읽어야 되겠네. 이러는데 노력을 안 해요. 대부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은 노력을 안 하는 분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끝까지 파고 노력하는 사람은 안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봐요, 그냥. 근데 제가 그렇다고 굉장히 시 잘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 시 잘 못 씁니다. 저는 그냥 오로지 노력파예요. 오로지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노력해서 조금 이렇게 쓰기도 하고 남한테 시는 뭐라고 살짝 제가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노력한 만큼 언어는 구성할 수 있다. 시는 은유라는 말이 있어요. 은유. 은유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조란 무엇이고 투시와 투사, 투영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행과 영과 통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소시철 회장님, 박성혜 회장님, 김혜숙 선생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스텝으로 참가하셨는데 설 명절이 있어요. 다음 주에 목요일은 쉬겠습니다. 그래서 18일, 2월 18일 목요일에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칠게요.